정말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비밀을 오랫동안 저 혼자만 간직해 왔습니다. 방송에서도 말하지 않았고 책에 쓰지도 않았으며 어떤 의학 세미나에서도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최근 석 달 동안에만 너무나 많은 노인분들이 심각한 심부전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온몸이 퉁퉁 부은 분, 기력이 다한 분, 밤에 소변을 너무 자주 봐서 잠을 설치는 분도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화장실에서 쓰러지셨고 어떤 분은 신장 기능이 멈춰 그날 밤 혈액투석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사실은 그분들 대부분이 자신이 매우 올바른 식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그분들은 고기와 생선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매 끼니 흰죽 삶은 채소 싱거운 미역국만 드셨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담백한 식사 몸을 정화하는 식사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을까요? 불과 몇 주 만에 그분들의 몸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체중이 빠르게 줄고 피부는 잿빛이 되었으며 머리카락은 한 움큼씩 빠졌습니다. 검사 결과는 심각한 단백질 부족, 빈혈, 철분 부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최악인 것은 신장 기능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빠르게 나빠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만약 제가 계속 침묵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된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어쩌면 다음 차례는 바로 여러분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저는 한국의 여러 대형 병원 신장내과에서 근무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중요한 진실 한 가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병원에서는 자세히 설명해 줄 시간이 없고 언론에서는 흔히 간과하는 이야기입니다.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고기는 제대로 알고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한다면 신장에 해를 끼치기는커녕 오히려 신장 기능 회복을 돕고 야간열을 개선하며 크레아티닌 수치를 낮추고 체력을 증진시키며 심부전 진행을 늦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고기가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신장이 약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고기와 생선을 절대적으로 끊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 오해, 이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조용히 노인들을 쇠약의 길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경기도에 사시는 74세 김용수 선생님의 사례를 아직도 뚜렷이 기억합니다. 그분은 밤에 소변을 보려고 5번이나 깨야 했어 석 달 내내 불면증에 시달리는 상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몸은 피곤하고 피부는 누렇고 식욕도 없으며 손발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가족들은 걱정이 되어 김용수 선생님이 고기와 생선을 일절 드시지 못하게 하고 미역을 넣은 죽만 드리곤 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딱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올바른 종류의 고기를 올바른 방법으로 먹으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분은 씁쓸하게 웃으셨지만 제 지시를 따랐습니다. 정확히 일주일 후 그분은 제게 감격에 찬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젯밤 석 달 만에 처음으로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잤습니다. 그 후에 검사 결과는 온 가족을 놀라게 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는 소폭 감소했고 혈압은 안정되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력을 되찾았다는 점입니다. 얼굴은 생기가 돌고 피부는 혈색이 좋아졌으며 정신도 맑아졌습니다. 밤에 5번이나 깨야 할 정도로 쇠약해졌던 김용수 선생님 같은 분이 올바른 식사를 통해 단 7일 만에 회복될 수 있었다면 여러분이라고 왜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공유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면 여러분의 신장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4가지 특별한 고기에 대해 모든 것을 공개하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고기인지,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얼마만큼 먹어야 적당한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신장에 과부하를 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조리해야 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이것은 광고가 아닙니다. 민간요법도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수천 명의 환자에게 적용해 온 지식이며 오늘 이것이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정보가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의 건강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영상을 보는 데는 단 몇 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건강하고 평안하게 수십 년을 더 살 수 있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피해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장 기능을 유지하고 몸에 영양을 공급하며 영양 실조를 예방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혈액 투석에 두려움 없이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도록 돕는 신의 선물과도 같은 네 가지 고기에 대해 분명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1점 토종닭 껍질 제거. 지방은 적게 영양은 풍부하게. 만약 여러분이 제게 신장이 약한 사람은 어떤 고기로 건강 회복을 시작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오래 생각할 필요 없이 바로 대답하겠습니다. 껍질을 제거한 토종닭입니다. 왜 토종닭일까요? 이 닭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자연 속에서 풀어놓고 옥수수 곡물 푸른 채소를 먹고 자라기 때문에 육질이 매우 단단하고 맛이 깊으며 지방이 적고 특히 성장 촉진제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비좁은 닭장 안에서 속성으로 키우는 육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육개는 살이 무르고 수분이 많으며 때로는 항생제 잔류물이 남아있을 수 있어 간 신장 또는 면역계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토종닭의 가장 귀한 부위는 껍질을 벗겨낸 가슴살과 다리살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순수하고 흡수가 잘 되며 나쁜 지방이 거의 없는 단백질 공급원을 손에 넣는 것입니다. 한국영양학 KK토에 따르면 껍질을 제거한 토종닭 가슴살 100g에는 약 27g의 고품질 단백질이 들어있으며 세포 회복, 적혈구, 생성, 면역 체계 강화에 필수적인 비타민 B, 철분, 아연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경증신 부전이 있거나 빈혈로 인해 피로감을 느끼는 노인분들에게는 매일 찐 닭가슴살 한 조각이 보약 없이도 기력을 회복시켜주는 음식입니다. 닭을 생강 몇 조각과 함께 삶거나 단호박을 넣고 싱거운 죽을 끓이거나 잘게 찢어 샐러드에 넣어 채소와 함께 드실 수 있습니다. 소금 사용을 제한하고 튀긴 요리는 피하며 조리 시 닭껍질은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을 매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비싼 약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끓이고 이해를 바탕으로 먹는 따뜻한 닭곰탕 한 그릇에 있을 수 있습니다. 2점. 작은 바다 생선 오메가3 풍부. 중금속은 적게 어머니나 할머니가 해주시던 옛날 생선 조림을 기억하십니까? 물을 넣고 졸인 고등어 한 토막, 생강을 넣고 소박하게 졸인 멸치 볶음 한 접시. 단순하지만 주방 가득 향기가 퍼지던 그 음식들 말입니다. 그리고 믿으시겠습니까? 그토록 친숙해 보이는 음식들이 현대 영양학 의사들에 의해 신장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앙금 식품 목록에 올라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작은 바다 생선 그룹, 구체적으로 고등어, 청어, 멸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생선들은 구하기 쉽고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몸의 염증을 막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신장의 미세혈관 속 혈액순환을 돕는 유익한 천연지방 오메가3을 매우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으실 겁니다. 왜 연어나 참치가 아니고 작은 생선인가요? 그 답은 안전성에 있습니다. 바다에서 오래 사는 큰 생선은 중금속, 특히 수은을 많이 축적할 위험이 있습니다. 수은은 자주 섭취할 경우 간과 신장에 매우 해롭습니다. 반면 고등어나 멸치 같은 작은 생선은 수명이 몇 달에서 1년 정도로 짧아 독소 축적이 적고 소화가 잘 되며 알레르기를 덜 유발하여 소화기가 예민한 노인분들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특히 한국과 호주의 영양 전문가들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상 성인 중 일주일에 두세 번 작은 바다 생선을 먹는 사람은 거의 먹지 않는 사람에 비해 신부전 위험이 최대 13%까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생선을 올바르게 조리하려면 찜종이 포일 부위 또는 생강과 파를 약간 넣고 약하게 조리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너무 짜게 절이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더 이상 신장에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고등어찜을 먹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수년간 몸을 지탱하느라 지친 신장을
서서히 회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약이 필요 없습니다. 매일 올바른 음식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3점. 돼지 안심 지방은 적게 철분은 풍부하게 신장에는 부드럽게 돼지고기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바로 지방 내장 기름기 그리고 짠 조림 요리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돼지의 모든 부위가 똑같지는 않으며 돼지고기라고 해서 모두 신장에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만약 올바른 부위 구체적으로 지방과 껍질을 완전히 제거한 돼지 안심을 선택한다면 이것은 신장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매우 고려해 볼 만한 음식이 됩니다. 돼지 안심은 돼지고기 부위 중 가장 부드럽고 지방이 적은 살코기입니다. 돼지 안심 100g에는 약 20g의 고품질 단백질과 약 3g의 지방만이 들어있어 신장에 과부하를 주지 않으면서 영양소를 공급하기에 매우 이상적인 비율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돼지 안심은 비타민 B군 특히 신경계 활동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 B1이 풍부합니다. 한국의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B1은 신경성 피로를 줄이고 수면을 개선하며 기분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많은 노인분들 특히 야간요로 인해 불면증을 겪는 분들에게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돼지 안심에 함유된 철분과 아연은 혈액을 보충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근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황혼기에 접어든 여러분이 굳건하게 걷고 낙상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껍질과 지방은 완전히 제거해야 하며 소시지 햄 포장된 미트볼과 같은 가공육은 멀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소금과 방부제가 매우 많아 신장을 더 피로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조리법은 찜 싱거운 수육 또는 단호박 당근 양파부추와 같은 채소와 함께 아주 약하게 졸이는 것입니다. 겨울철 따뜻한 돼지 안심 채소국 한 그릇은 맛있을 뿐만 아니라 혈액 보충에 좋고 소화가 잘 되며 신장에 부담이 적고 매일의 식사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자 하는 노인분들에게 특히 적합합니다. 4점. 소고기 살코기 빈혈 예방 근육 증가, 체력 회복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소고기는 종종 소화가 어렵고 열을 내며 신장에 압박을 줄 수 있다는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르게 먹는다면 소고기는 오히려 매우 귀중한 자연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빈혈 만성 피로 또는 50세 이후 근감소증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먼저 소고기 살코기의 특별한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등심이나 우둔살과 같은 살코기 부위에는 흡수가 잘 되는 형태의 철분이 매우 풍부합니다. 이것은 신체가 적혈구를 생산하는 데 중요한 철분입니다. 신장질환 환자들은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해 골수가 혈액을 생성하도록 자극하는 호르몬을 충분히 만들지 못해 종종 이 철분이 부족해집니다. 올바른 종류의 소고기를 섭취하면 철분을 효과적으로 보충하여 많은 노인분들이 조용히 견디고 있는 어지럼증, 숨 가쁨 선발, 차가움과 같은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철분뿐만 아니라 소고기는 신경과 기억력에 필수적인 비타민 B12, 상처 치유를 돕는 아연, 그리고 체내 염증 반응을 완화하고 경증신부종과 같은 만성질환 환자의 손상된 조직 회복을 돕는 능력으로 알려진 CALA라는 유익한 지방도 풍부합니다. 대한신장학회의 공고에 따르면 신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적당량의 소고기 살코기를 섭취할 수 있으며 한 번에 약 70g, 즉 손바닥 크기 정도로 일주일에 1, 2회 섭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소고기 묵국 끓인 소고기죽 또는 짜지 않게 간한 소고기 수육처럼 간단하게 조리하면 소화가 잘 되고 영양소를 유지하면서 신장에 압박을 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고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부위를 선택하고 적정량을 먹으며 올바른 방식으로 조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소고기는 신장에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매 식사 후 여러분의 건강 회복을 돕는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신장에 대한 위험한 오해 고기는 정말 해로울까? 하지만 여러분은 아마 여전히 망설여질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고기라도 많이 먹으면 크레아티닌 수치가 올라가고
신장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것은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식습관으로 이끄는 위험한 오해인지 분명히 밝혀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솔직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신장에 해로울까봐 고기 먹는 것을 두려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최근 수원에 있는 한 지역 클리닉에서 진료를 볼 때 노인 환자 10명 중 6명이 제게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증신부전이 있어서 자식들이 안전하게 고기랑 생선은 다 끊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흰죽 삶은 채소, 현미물 미역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매 끼니가 포행과 같은 금식 같았습니다. 건강을 위한 희생처럼 들리지 않나요?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저를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그렇게 극단적인 금식을 몇 달간 한 후 그들은 심각한 체중 감소, 창백한 얼굴, 위축된 근육, 힘든 걸음걸이, 건조한 피부, 탈모 상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심각한 영양실조, 중증빈혈, 면역력 저하를 보여주었고 신장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제가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기를 먹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신장에 해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먹지 않는 것이 매일 신장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한 가지를 자주 언급했습니다. 고기를 먹으면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가 올라가는데, 이는 의사들이 신장 기능을 평가하는데 자주 사용하는 지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먹으면 신장이 망가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반의 진실에 불과합니다. 신장이 약하면 단백질력과 능력도 약해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고기와 생선으로부터 단백질 섭취를 완전히 차단하면 몸은 조직을 재생하고 세포를 복구하며 근육량을 유지하고 혈액을 생산할 원료가 없어집니다. 단백질 부족은 기력 상실, 근육 감소, 쇠약, 저혈압, 장기적인 감염을 의미하며 결국에는 입원하게 됩니다. 부산에 사시는 62세 유철민 선생님이 기억납니다. 그는 꼼꼼한 분으로 신장이 약하다는 말을 듣고 고기를 끊고 3개월 동안 철저한 채식으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근육이 거의 6kg이나 빠지고 혈압이 너무 낮아 화장실에서 기절했으며 혈당이 떨어지는 상태로 입원해야 했습니다. 의사의 결론은 영양 부족으로 인해 몸이 더 이상 자가 회복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삶은 닭가슴살을 다시 먹기 시작하고 생선찜과 함께 죽을 먹고 철분과 비타민을 보충하고 나서야 그는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유철민 선생님의 이야기는 드문 경우가 아닙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수백 명 만났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신장 질환은 고기를 먹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종류의 고기를 잘못된 방식으로 그리고 지식 없이 먹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신장을 보호하고 싶다면 고기는 무조건 해롭다는 관점을 즉시 버리십시오. 분명히 고기를 먹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먹어야 부작용 없이 좋을 수 있을까요? 이 다음 부분에서는 신장이 약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첫 끼니 한 점을 그릇에 담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황금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장 기능이 저하되고 있거나 혈액 투석 잦은, 야간뇨 손발 부종의 위험을 예방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지침입니다. 신장 보호를 위한 3가지 황금 원칙. 첫 번째 원칙: 모든 고기가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여러분은 붉은 고기보다 흰 고기가 좋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깨끗하고 안전한 고기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고기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해야 할 종류는 닭껍질, 돼지 비계간, 곱창, 위심장과 같은 동물의 내장, 그리고 특히 소시지, 통조림, 햄, 베이컨, 훈제육, 포장된 미트볼과 같은 가공육 제품입니다. 이것들은 매우 높은 함량의 소금, 방부제, 포화 지방을 함유하고 있어 혈압을 높이고 수분을 정체시키며 신장 간 심혈 관계에 과부하를 줍니다. 반대로 자연 상태의 살코기, 지방이 적고 소화가 잘 되는 고기를 우선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껍질을 벗긴 닭가슴살, 고등어, 돼지, 안심 소고기, 안심 같은 것들입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노인들에게 필수적인 고품질 단백질을 공급하여 근육을 유지하고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며 혈액 생성을 돕고 피로를 줄이며 기억력을 증진시키고 숙면을 돕습니다. 특히 고등어, 청어와 같은 작은 바다 생선은 신장의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자극받은 조직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좋은 지방 오메가3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한국국립영양연구원의 일부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2, 3회 식단에 바다 생선을 추가하면 사구체 여과율 수치를 개선하고 신부전 진행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원칙, 적정량을 먹어라.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원칙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두려워 아주 조금만 먹고 한 조각만 찢고 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살코기만 먹으면 괜찮다고 생각해서 과도하게 먹습니다. 진실은 신장이 약한 사람의 몸은 매일 적당한 양의 단백질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많지도 적지도 않게요. 적게 먹으면 영양소가 부족해져 몸이 마르고 근육이 위축되며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이 계속해서 여과 작업을 해야 하므로 피로 부종 또는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가 충분할까요? 제가 간단하고 기억하기 쉬운 공식을 공유하겠습니다. 체중 1kg당 하루 약 1g의 단백질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에 약 60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 양은 약 100g, 120g의 살코기 즉 손바닥 크기의 찐 닭가슴살 한 조각 또는 찐 생선 한 토막이면 충분에 해당합니다. 더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딱 적정량만 있으면 됩니다. 또한 이 고기 양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후 신장에 큰 부담을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원칙, 올바르게 조리하라. 맛있는 음식은 안전과 함께 해야 한다. 고기를 요리하는 방식이 건강에 대한 안전성의 50%를 결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고기를 사서 잘못된 방식으로 요리하여 음식의 가치를 모두 잃게 하고 심지어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제가 권장하는 안전한 조리법은 찜 삶기 종이 포일에 싸서 가볍게 굽기 또는 채소와 함께 싱겁게 조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자연적인 영양소를 보존하는 동시에 소금, 지방 및 유해한 착색료의 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절대적으로 제한해야 할 조리법은 기름에 짜게 볶기, 간장을 많이 넣고 조리기 또는 매운 소스, 단 소스와 같은 공장제 소스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식단에 소금과 나쁜 지방의 양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혈압을 교란하고 체내 수분을 정체시켜 이미 약해진 신장이 처리하느라 고군분투하게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맛이 진하고 밥도둑인 음식을 좋아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신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짜게 먹을 때마다 신장이 공격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한 끼의 맛있는 식사를 위해 수년간의 투석과 맞바꾸지 마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원칙, 즉 올바른 종류의 고기 선택, 적정량 섭취, 올바른 조리법을 기억하고 엄격하게 실천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신장보호 여정의 절반을 온 것입니다. 굶을 필요도 없고 고된 다이어트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실천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신장이 약한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5가지 실수하지만 한 가지 경고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올바르게 먹어도 신장을 정화하기 위해 물을 과도하게 마시거나 칼륨이 풍부한 과일을 많이 먹거나 출처 불명의 건강기능식품을 믿는 것과 같은 흔한 잘못된 습관을 계속 유지한다면 모든 노력은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은 알았지만 피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신장을 걸러내기 위해 물을 많이 마시거나 비타민을 보충하기 위해 과일을 많이 먹는 것과 같이 아주 사소해 보이는 실수들이 신장을 더 빨리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신장이 약한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5가지 가장 흔한 실수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실수 1. 신장에 독소를 증가시킨다는 두려움 때문에 고기와 생선을
완전히 피하기 많은 환자들이 신장이 약하다는 진단을 받은 후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신장이 피곤해져서 투석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즉시 모든 종류의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끊고 완전 채식으로 전환합니다. 이것은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위험한 함정입니다. 우리 몸은 건강하든 약하든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며 세포를 재생하고 면역 체계가 질병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매일 일정량의 단백질을 필요로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체중이 줄고 기운이 없으며 감염에 쉽게 걸리고 상처가 잘 낫지 않으며 머리카락이 빠지고 피부에 주름이 생깁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몸이 회복할 원료가 없기 때문에 신장이 더욱 빨리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신장이 약한 사람은 고기와 생선을 완전히 끊을 필요가 없으며 올바른 종류와 양을 먹어야 합니다. 껍질을 벗긴 닭고기, 생선찜 또는 삶은 계란과 같은 흰살 고기는 영양가가 높으면서도 소화가 잘 되는 안전한 선택입니다. 실수 이 비타민은 몸에 좋으니 얼마든지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과일을 너무 많이 먹기 과일에 이 점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는 과일, 특히 바나나, 오렌지, 수박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과일들은 칼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신장이 과도한 칼륨을 배출하지 못하면 칼륨이 혈액에 축적되어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고 심장을 느리게 뛰게 하며 숨가쁨, 흉통을 유발하고 심지어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58세의 박미경 여사라는 환자가 기억납니다. 그녀는 소화에 좋다고 믿고 매일 바나나 2개를 먹었습니다. 3주 그녀는 위험할 정도로 느린 맥박 어지럼증 실신 상태로 입원하여 응급처치를 받아야 했습니다. 의사의 결론은 과도한 바나나 섭취로 인한 칼륨 중독이었습니다. 신장이 약한 사람도 과일은 먹을 수 있지만 배, 사과, 포도, 딸기와 같이 칼륨이 적은 종류를 선택하고 한 번에 소량씩 하루에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실수 3. 신장을 더 깨끗하게 걸러내기 위해 물을 아주 많이 마시기. 이것은 매우 흔한 오해입니다. 누구나 물을 많이 마실수록 신장이 깨끗해지고 독소가 더 쉽게 배출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장이 건강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능력이 떨어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루에 2-3일 이상과 같이 너무 많은 물을 마시는데 신장이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물이 몸 안에 축적되어 다리 부종, 복부 팽만, 호흡곤란, 흉통, 특히 폐부종을 유발하여 마치 자기 몸 안에서 익사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신장이 약한 사람은 하루에 약 1.5L의 물만 마시고 여러 번에 걸쳐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한 팁은 아침 소변색이 옅은 노란색이고 지독한 냄새가 나지 않으며 거품이 없다면 합리적인 양의 물을 마시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실수 4. 출처가 불분명한 건강기능식품 입소문 보약을 믿기. 여러분, 현재 시장에는 신장 정확한 해독 활력 증진을 광고하는 약초와 건강기능식품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점은 많은 제품이 명확한 검증 없이 납수은 또는 신장에 매우 위험한 아리스토로크산이라는 물질과 같은 유해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인이 준 입소문 한약을 몇 주 복용한 후 급성 심부전이 발생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인터넷 광고를 믿었다가 평생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소문 하나 때문에 평생의 건강을 걸지 마십시오. 만약 어떤 보충제를 추가로 섭취하고 싶다면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십시오. 실수 5. 중요한 미량 영양소를 보충하지 않고 절대적인 채식을 하기. 종교적, 도덕적 또는 개인적 습관의 이유로 채식을 하는 분들을 매우 존중합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보충 계획 없이 엄격한 채식을 하면 혈액 생성과 건강한 신경계 유지에 매우 중요한 비타민 B12, 철분, 아연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영양소가 부족하면 만성 피로, 어지럼증, 창백한 피부, 손발 떨림, 기억력 감퇴를 느끼게 되며 장기적으로는 전신 쇠약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채식을 하고 있다면 3-6개월마다 혈액 검사를 받아
철분, 비타민 B12 수치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강화식품이나 적정량의 약으로 보충하십시오. 식단의 3가지 핵심 요소 분석. 여러분 신장을 돌보는 것은 제 시간에 약을 먹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올바른 음식을 선택하고 자신의 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명확히 이해하며 매년 수천 명의 노인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보이지 않는 함정을 피하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고기는 적이 아닙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잘못된 이해입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이 걱정된다면 당황하지 마십시오.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며 작은 습관 하나하나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평생 기계나 약에 의존하지 않고 신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며 즐겁고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무엇을 먹고 무엇을 피하며 얼마가 충분하고 얼마가 과한 것일까요?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식사의 3가지 주요 구성 요소, 즉 단백질, 소금, 미네랄이 신장 건강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이 3가지 요소에 대해 명확히 이해해야만 여러분은 맛있을 뿐만 아니라 신장을 보호하고 나중에 혈액투석이나 신장투석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식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1점. 단백질. 근육을 만드는 물질. 이것은 신체의 모든 세포에 없어서는 안 될 구성 요소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며 상처를 치유하고 신체가 질병과 싸우는데 도움이 되는 항체를 생성합니다. 그러나 많은 노인들은 단백질 섭취를 두려워합니다.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신장이 과로하여 신부전으로 이어진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완전 채식으로 전환하고 소식하며 엄격한 식단을 따르게 되어 쇠약, 근육 감소, 저혈압, 어지럼증, 심지어 영양 부족으로 응급실에 입원하기까지 합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한국국립신장센터의 전문가들은 신장병 환자가 단백질을 완전히 끊어서는 안 되며 올바른 종류와 양을 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0kg인 사람은 권장 사항에 따라 하루에 약 60g의 단백질이면 충분합니다. 이 양은 찐 닭가슴살, 작은 바다, 생선찜, 삶은 계란 또는 두부에서 얻을 수 있으며 개인의 상태와 주치의 의견에 따라 달라집니다. 2점. 소금. 매우 위험한 숨겨진 적. 건강한 사람의 경우 소금은 소변을 통해 쉽게 배출됩니다. 그러나 신장이 약해지면 소금이 축적되어 혈압을 높이고 수분 정체를 일으켜 부종피로를 유발하며 신부전을 더 빨리 진행시킵니다. 안타까운 점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싱겁게 먹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너무 많은 소금을 섭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흰 소금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간장, 고추장, 말린 생선짠, 조림, 김치, 절임 음식, 심지어 인스턴트 라면 한 봉지나 식당의 국 한 그릇에도 숨어 있습니다. 진한 간장 한 스푼만으로도 하루 필요량을 초과하는 소금이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식사에서 소금 섭취량을 절반으로 줄이기만 해도 7일 후에 혈압이 현저히 감소하는 징후를 보였습니다. 안정된 혈압은 매일 신장이 파괴되는 것을 막는 첫 번째 방패입니다. 3점. 미네랄, 특히 칼륨과 인, 이 2가지 성분은 신장이 약한 사람들이 과잉 섭취하기 쉬운 성분입니다. 칼륨은 녹색 채소, 단 과일, 코코넛 워터, 바나나, 수박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신장이 약한 사람에게 혈중 과도한 칼륨은 심장 박동 이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생명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는 우유, 동물의 내장, 붉은 고기, 패스트푸드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신장이 제대로 걸러내지 못할 정도로 너무 많은 인이 축적되면 뼈에서 칼슘을 빼내어 뼈를 약하고 부서지기 쉽게 만듭니다. 심지어 가볍게 넘어지기만 해도 골절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몸이 괜찮은지 아니면 그런 물질들이 과잉 상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아침 소변 색깔을 보세요. 소변이 옅은 노란색이고 맑으며 강한 냄새가 없고 거품이 없다면 좋은 신호입니다. 몸이 정상적으로 배설하고 있고 수분 섭취량도 적절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소변이 물처럼 투명하다면 아마도 너무 많은 물을 마시고 있어 신장이 불필요하게 과로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소변색이 진하거나 갈색을 띠거나 거품이 오래 남아있다면 신장이 손상되었거나 과도한 소금 단백질 독소를 처리하느라 힘들어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므로 진료를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 마십시오. 매일 아침 변기를 한번 내려다보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신장 보호를 위한 하루 식단 예시 레시피 TV제 여러분은 신장이 약한 사람을 위한 식단의 기본 원칙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단백질은 적당히, 소금은 제한하고 칼륨과 인 같은 미네랄은 조절하며 영양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소화가 잘 되는 조리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론은 한 가지이고 매일 부엌에 들어설 때마다 우리는 그럼 오늘은 뭘 해 먹지, 어떻게 먹어야 올바른 걸까? 신장에 부담이 적으면서도 영양이 충분하고 맛이 너무 밍밍해서 먹기 어렵지 않은 요리는 없을까 하고 혼란스러워 한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신장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단순히 자신의 신장을 일찍부터 보호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하루 식단 예시를 공유하고 싶은 이유입니다. 이 식단은 값비싼 재료도 복잡한 조리 과정도 필요 없이 오늘 저녁 식사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으며 그 효과는 분명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아침 식사는 몸이 긴 밤 동안의 공복 상태를 겪은 후이므로 소화가 잘 되고 에너지가 풍부하며 근육을 키울 충분한 단백질이 있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저는 흰쌀로 끓인 묽은 흰죽에 잘게 찢은 찐 닭가슴살을 약간 곁들이고 부드럽게 찐 단호박 몇 조각과 함께 먹는 것을 제안합니다. 왜 닭가슴살을 선택했을까요? 이것은 지방이 적고 흡수가 잘 되며 고품질 단백질이 풍부한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호박은 비타민 A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눈 건강뿐만 아니라 간과 소화에도 좋습니다. 점심 식사에는 신선한 생강 몇 조각과 함께 찐 고등어 한 토막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고등어는 크기가 작은 바다 생선으로 중금속 오염이 적지만 오메가3가 매우 풍부합니다. 이 건강한 지방은 신장의 염증을 줄이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것으로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생선과 함께 삶은 청경채 한 접시를 곁들이되 중요한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요리하기 전에 채소를 깨끗한 물에 최소 2시간 동안 담가둔 후 살짝 데쳐 첫물은 버리십시오. 이 방법은 채소의 칼륨 함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신장병 환자는 특히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이와 함께 흰쌀로 지은 작은 밥 한 공기는 피로를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몸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충분한 탄수화물을 제공합니다. 저녁 식사에는 소화가 잘 되고 단백질은 적지만 영양소는 충분한 음식을 우선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무와 당근을 넣고 끓인 소고기 살코기 뭇국을 제안합니다. 짜게 간을 할 필요 없이 푹 끓이기만 해도 자연스러운 단맛이 납니다. 소고기 살코기는 흡수가 잘 되는 철분을 공급하여 신장병 환자에게 흔한 빈혈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는 성질이 차석한 해독을 돕고 당근은 눈을 밝게 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식사 후에는 잘 익은 배 한 조각으로 후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배는 요로를 진정시키고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가볍게 이뇨 작용을 돕는 과일입니다. 예를 들어 소고기 육수에 끓인 시금치국과 같은 싱거운 채소국 한 그릇은 밤에 더 쉽게 잠들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물 섭취량은 하루에 1.5L 미만으로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야간뇨를 유발하고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저녁 7시 이후에는 한꺼번에 마시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몸이 깊은 잠에 빠지면 신장도 휴식을 취하며 회복됩니다. 밥이 지겨운 날에는 쌀국수, 생면 또는 묵빵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소화가 잘 되고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탄수화물 공급원입니다. 하지만 채소와 마찬가지로 요리하기 전에 식품을 충분히 불려야 하며 튀기거나 짜게 조리는 대신 항상 찜, 삶기, 싱거운 찜과 같은 조리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올바른 식사가 복잡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명확히 이해하고 흔한 실수를 피하며 매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한다면 신장은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오히려 회복하고 남은 평생 동안 여러분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식단 외 두 가지 핵심 운동과 수면. 여러분, 합리적인 식단은 첫걸음이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좋은 영양은 몸을 안에서부터 키워주지만 만약 긍정적인 생활 방식과 규칙적인 운동 습관이 결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척박한 땅에 귀한 씨앗을 심는 것과 같아 나무가 잘 자라기 어렵습니다. 50세를 넘어서면 몸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뼈와 관절은 예전처럼 유연하지 않고 무릎은 자주 아프며 어깨와 목은 뻣뻣해지기 쉽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만으로도 이전보다 더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덜 움직이고 많이 누워 쉬며 이동하기를 꺼려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조용히 여러분의 신장을 점차 약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1점 운동 혈액순환은 신장의 생명줄. 신장은 조용히 일하는 기관입니다. 하루 24시간 내내 혈액을 여과하여 몸에서 독소와 과도한 수분을 제거합니다. 하지만 혈액을 잘 여과하려면 혈액 자체가 원활하게 순환되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너무 오래 앉아 있거나 한 곳에 너무 많이 누워 있으면 혈액 순환이 나빠집니다. 신장으로 가는 혈액이 제한되면 여과 과정도 지연되어 몸에 독소가 쌓이기 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바로 운동입니다. 하지만 격렬한 운동, 달리기나 헬스장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천천히 걷고 매일 저녁 가볍게 스트레칭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제 환자들에게 보통 이렇게 조언합니다. 매일 최소 15분에서 20분 동안 걸으십시오. 집 주변을 걷거나 가까운 공원에서 걷거나 만약 그날 비가 온다면 복도나 아파트 복도에서 걸으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이 신장을 포함한 모든 기관의 혈액을 더 고르게 펌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습관을 일주일에 5일 꾸준히 유지한다면 단 몇 주 만에 몸의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2022년 한국노인과학연구원에서 실시한 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5일 매일 최소 20분 이상 걷는 노인은 걷지 않거나 거의 움직이지 않는 그룹에 비해 크레아티닌 수치가 더 안정적이고 심부전 진행 위험이 23% 낮았습니다. 이것은 빈말이 아니라 진지하게 통계된 데이터입니다. 걷기 외에도 천천히 어깨 돌리기, 몸 일으키기,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며 종아리 근육 스트레칭하기와 같이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몇 가지 동작을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운동들은 가볍지만 순환을 개선하고 노인들에게 흔한 문제인 손발 저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2점. 수면. 밤사이의 휴식과 재생 운동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는 또 다른 요소는 바로 수면입니다. 잠을 잘 때 몸은 휴식과 재생 단계에 들어갑니다. 신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만약 잠이 부족하거나 늦게 자거나 밤을 새우는 일이 잦다면 몸은 더 많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것은 혈압을 높여 신장이 밤낮으로 혹사하게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가장 좋은 것은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수면을 방해하는 야간열을 피하기 위해 저녁 7시 이후에는 너무 많은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깊고 충분한 잠을 자면 다음날 아침도 상쾌하고 심장 박동이 더 규칙적이며 혈압이 더 안정적이라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3점. 정신 건강. 마음의 평안이 신장을 지킨다. 운동과 수면 외에도 정신 건강 역시 신장 보호에 있어 분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스트레스, 불안, 억압된 분노.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은 심혈관계와 내분비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장기간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은 혈관을 수축시키는 물질을 분비하여 신장으로 가는 혈액량을 제한하고 신장 허혈을 유발하며 장기적으로는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자신의 영혼을 평안하게 만드는 일을 위해 시간을 내십시오.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듣거나 젊은 시절과 관련된 옛 영화를 다시 보거나 혹은 그저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자손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작은 일들이 정기적으로 유지된다면 그것은 몸과 마음을 함께 치유하는 자연적인 안정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아주 진심 어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 관리는 경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정입니다. 인내와 올바른 이해 그리고 매일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한 여정입니다. 신장이 이미 망가지고 몸이 쇠약해진 후에야 변화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올바른 식사 한 끼, 아침에 한 걸음, 편안한 잠자리, 그리고 좋은 음악을 들은 후에 부드러운 미소로 말입니다. 신장 건강은 정원의 나무와 같습니다. 푸르고 잘 자라려면 매일 규칙적으로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돌보는 사람의 손길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돌보는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잘못된 이해에서 올바른 이해로, 두려움에서 주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진 모든 여정을 돌아보며 이제는 여러분이 음식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고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극단적으로 피하지도 말고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올바르게 먹고 올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공유한 모든 것을 통해 여러분이 한 가지를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기는 신장의 적이 아닙니다. 반대로 올바르게 섭취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과 싸우며 신장이 오래도록 튼튼하게 작동하도록 돕는 중요한 친구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비싼 약도 극단적인 금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이해입니다. 어떤 음식이 건강에 좋은지, 영양소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조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단이 합리적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기름과 소금이 적고 채소가 풍부하며 충분한 단백질이 있는 간단한 가정식 식사가 바로 여러분이 매일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럽고 안전하며 효과적인 보약입니다. 기적의 약이나 신기한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올바르게 선택할 줄만 안다면 몇 끼의 식사도 치료약이 될 수 있습니다. 끝내기 전에 한때 잘못 이해하고 좌절했지만 올바른 식습관 덕분에 기적적으로 회복한 한 사람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결론이 아니라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저는 경기도에 사시는 윤혜숙 여사님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올해 67세이신 그분은 남편과 사별 후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것을 발견한 후 채식을 시작하고 매일 미음을 마시며 모든 종류의 고기를 거부하셨습니다. 4개월 후 그분은 저혈압으로 시장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었을 때 그분은 거의 서 있을 근력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그분을 만났고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작은 식사 한 끼, 삶은 닭가슴살 한 조각, 비타민을 보충한 죽 한 그릇, 올바른 채소 분리 방법까지 하나하나씩요. 단 3개월 후 그분은 스스로 공원을 산책하고 피부는 혈색이 돌았으며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즐거워 보였습니다. 윤혜숙 여사님의 이야기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행동한다면 너무 늦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건강은 두려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해에서 온다는 것을요. 올바르게 드십시오. 건강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오늘 제가 공유한 내용이 여러분이 고기를 올바르게 섭취하는 방법을 더 잘 이해하게 되어 더 이상 신장 약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극단적인 금식을 하지 않게 되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부디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어딘가에 배우자가 조용히 야간뇨와 불면증을 겪고 있거나 형제 자매가 신부전으로 조용히 피로에 시달리고 있거나 혹은 여러분과 함께 아침차를 마시곤 하는 이웃이 이 지식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영상을 그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를 평생의 혈액투석 위험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떠나기 전에 작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댓글창에 약속 한 줄을 남겨주십시오.
오늘부터 찐 닭가슴살을 먹기 시작합니다. 또는 신장에 부담이 덜 가도록 저녁 식사를 바꾸겠습니다. 와 같은 한 문장이면 됩니다. 제가 알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 매일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나는 건강할 자격이 있다고요. 만약 이런 공유가 유익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일상생활에 적용하기 쉽다고 느끼신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주십시오. 그것은 저를 응원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자신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나는 주체적으로 지혜롭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건강하게 살기로 선택한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지만 남은 인생이 더 이상 약병원 고통이 아니라 오직 자유, 평온 그리고 존엄만 가득하도록 살아가는 방식을 완전히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내어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병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노년을 온전히 즐기기 위한 간단하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계속해서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의 모든 정보는 지역사회 공유를 목적으로 합니다. 만약 만성질환을 치료 중이시거나 처방약을 복용 중이시거나 또는 특별한 의학적 지시가 있는 경우 식단이나 생활 방식에 어떤 변화를 주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여러분이 항상 건강하시고 매일 밤 편안히 주무시며 결코 혈액투석이라는 두 단어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